방갈로 2.0 간단하게 테스트해본 소감은 잘 만들어진 텐트입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과 재질을 가진 거라면 가성비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설치가 정말 쉽습니다. 설치는 쉽지만 설치가 쉽다고 해서 설치 시간이 짧은 건 아닙니다. 팩을 상당히 많이 박아야 되고요. 완전하게 다 박으려면 13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가이드라인 2개 더 연결한다면 1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한다 그러면 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기본 팩이 12개밖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3개의 팩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최소한 13개는 기본 공급이 돼야지 아래쪽에 팩다운 한 것은 완벽하게 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회사에서는 13개를 공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 제품 자체가 생각 외로 그 방충망의 구멍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는 막아져요. 모기보다 좀 큰 녀석들은 충분히 걸러집니다만 그 외 나머지 작은 벌레들, 특히 개미 같은 것들, 그 다음 진드기 같은 것들은 그냥 들어옵니다. 특히 풀밭에 설치했을 경우에 뒷부분 벤틸레이션 쪽으로 진드기가 들어와요. 그 풀잎을 타고 진드기가 들어왔는데 어제 한 6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제 몸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자다가 잠깐 빗소리 점검하느라고 주변에 점검한다고 일어나 보니까 한 마리가 또 바닥에 있는 걸 또 봐서 또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강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지형에서는 어떤 진드기라든가 또 개미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곤충들이 충분히 방충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단점,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방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토굴 쪽에서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물이 스며들어 내려옵니다. 그쪽이 심테이프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토굴 위에다가 심테이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틈 사이가 있습니다. 틈 사이에는 수압에 의해서 물이 계속 스며들어서 똑똑똑 떨어져서 결국은 바닥을 적시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제조사에서 나중에 그 토굴 부분에 본딩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접합 방식으로 이용해서 한번 보강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조적으로 그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텐트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주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무게에 비해서 제공되는 이 공간의 너비는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래서 개방감도 좋고 통기성도 좋고 또 보온성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짚어 내려버리면 굉장히 안락하면서 따뜻한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지금은 어닝 개념으로 해서 지금 펼쳤지만 이게 다 폐쇄가 가능하죠. 지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가격에서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시크래프트 같은 걸 좋아하는 또 감성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써보고도 만족할 만한 그런 부시 감성의 텐트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불을 마음껏 피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라 그러면 저 앞쪽에다가 모닥불을 크게 키워가지고 그 열을 이렇게 쬐면서 불멍을 하면서 캠핑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이걸 더 높게 딱 세우게 되면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작은 화로 정도를 놔두고 조리를 한다거나 조금의 화력으로 불멍을 느끼는 조그만 우드 스토브 같은 것으로 불멍을 느끼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한 그런 구조입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위로 더 높게 더 필요하다면 한쪽을 더 낮게 해서 빗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이 텐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사용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부분도 이 제품의 매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다. 몇몇
아주 마이너한 뭐 수정 사항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만 보완된다 그러면 예, 정말 괜찮은 제품으로 예, 거듭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창을 만들어 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어닝 이쪽에다가. 그러면 지퍼를 다 내리고도 바깥 상황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아쉬운 부분이 이 좌우측이라든가 아래쪽에 좀 수납함, 우리가 뭐 텐트에 수납함을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텐트 물품 중에 빨리 꺼내 써야 되는 것들을 넣어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빠져 있습니다. 특히 헤드랜턴 같은 것들, 뭐 지갑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열쇠 같은 것들은 보이는 곳에 두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벌레들이 막 이 틈 사이로 들어와 있어요. 조그만 벌레들은 지네 같은 어떤 아주 작은 벌레들, 애벌레 같은 것들은 보시면 막 들어옵니다. 이 구멍 사이로 다 뚫고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조금 보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촘촘한 뱀이 또 돌아다닙니다. 더 촘촘해야 됩니다. 더 촘촘해야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원타이거리스에서 한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이게 제품을 한번 테스트 해봐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해당 텐트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타이거리스라는 중국 브랜드에서 만든 뭐 부시크래프트 스타일의 B자립 텐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블랙우드 벙갈로우 2.0이라고 하는데, 벙갈로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방갈로죠. 방갈로. 이렇게 어닝이 바깥으로 이렇게 처마가 길게 나온 그런 어떤 뭐 목조 건물 같은 것들을 방갈로로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제품도 바로 그런 특징이 잘 반영된 남들 어떤 부시크래프트 감성을 잘 뭐 자아내면서 기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패킹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닙니다. 무게는 한 1.3kg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다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패킹 사이즈는 좀 큰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뭐 안쪽에 폴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보관색을 바꾸게 되면 작게 패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 패킹 사이즈는 보기에는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어떤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보관색을 바꿔서 작게 만들 수 있다. 한번 제가 기본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무게만 측정해보고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직접 내용물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열어보니까 이게 하나의 본체인 것 같습니다. 이 본체 하나와 그냥 알루미늄 팩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팩과 그 다음 가이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란에는 이 스토퍼가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초록색 알루미늄 팩이 Y형으로 Y팩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12. 총 12개의 알루미늄 Y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물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본체, 알루미늄 팩, 가이라인, 이게 기본 구성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방수 테스트 겸 그다음 바닥에 내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바로 이곳에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위치가 낮다 보니까 배수 어떤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물이 이쪽으로 다 스며들어서 이게 축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로 텐트를 설치한 것보다 일단은 방수포를 하나 깔고 거기 위에다가 이 제품을 한번 설치해보고, 물이 많이 스며들 때 바로 방수포를 또 통과하고 텐트 안쪽까지 물이 스며드는지 그거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상으로는 안 까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워낙 여기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저도 잠은 자야 되겠죠. 그래서 방수포를 깔고도 이게 스며들어 올라오는지, 물이 스며 올라오는지 그거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수포 깔고 여기에다가 텐트 설치를 해볼게요. 구조 자체가 그냥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 끝단에다가 그냥 동봉된 팩으로 팩다운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Y팩이라서 지금 땅이 굉장히 무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V팩을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Y팩을 제공함을 통해 가지고 뭐 장점이 있죠. 이런 V팩이나 Y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른 땅, 지금처럼 이제 질퍽질퍽한 땅에도 저항을 많이 만들어줘서 팩다운하기가 좋죠.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치하다 보니까 좀 헷갈린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어떤 뭐 기본 포장 상태다 보니까 펼쳐도 어느 쪽이 위쪽인지 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뒤쪽 부분을 잘 체크하려면 이렇게 플랩 아래쪽에 이렇게 메쉬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뒤편입니다. 이게 뒤편이에요. 이게 뒤쪽으로 가게끔 해야지 입구가 앞쪽이 나오고, 그 다음 바닥이 좀 제대로 된 좀 위치가 잡힌 것 같아요. 자, 메쉬망이 있는 부분이 뒷부분으로 거기 가도록 하고, 그냥 기둥이 있는 네 군데 팩을 박으면 되는데, 여기 삼각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팩을 먼저 박게 되면 여기 모양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중간에 폴대를 세우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리치 라인을 만들어서 걸게 되어 있는데, 만약 숲이라 그러면 그렇게 리치 라인을 걸어 놓고 하게 되면 모양 잡기가 더 쉽고 더 빠르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완전 평지고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텐트를 좀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군데 팩다운을 하게 되면 모양이 잡히는, 그다음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리치 라인 연결하거나 폴대를 세우게 되면 텐트의 기본 형태가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마운틴 폴이죠.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 지지대를 세워주게 되면 기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줄 이렇게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줄을 연결해서 리치라인을 만들어서 기둥을 세워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폴대를 한번 써볼게요. 한 120, 그리고 여기 이제 가위라인을 연결해서 잡아 당겨줘야 되겠네요.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팩다운을 하고 폴트를 세운 상태에서 저 스토퍼로 조절하게 되면 리자인이 없어도 아주 일자 평평하게 기본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 텐트의 또 특징이 머드 플랫, 뭐 스노우 플랫, 또 스커트라고 부르죠. 스노우 스커트, 뭐라 하여튼 부르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스커트가 있습니다. 안에 벤틸레이션 통기성을 확보도 하고 눈이나 비가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플랫 또는 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동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앞쪽도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게 그냥 이 상태로 팩다운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보온성과 이제 방풍 방수 능력을 확보한 이제 텐트가 되는 거고, 좀 더운 날씨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이렇게 해체가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안쪽은 보시면 마치 이제 방충망으로 통기성도 확보되고 벌레가 들어온 걸 막을 수도 있고, 바로 이 커버 부분 위에 있는 이 커버 부분이 이 펼치게 되면 어닝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팩다운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뭇가지를 걸어 가지고 기둥을 세워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2개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이걸로 어닝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끝부분이 아일렛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좀 다듬어야 되겠네요.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그냥 끝부분만 뾰족하게 만들면 저 어닝이 되는 아일렛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뭐 작업을 할 게 없어요. 나이프로 그냥 끝부분만 짧게 만들어주면 아일렛이 들어갑니다. 어닝이 되는 부분은 물론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아일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가지를 깎아가지고 아일렛에 그냥 꽂아주면 이렇게만 해도 세워지는데 문제가 없죠. 자,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측면에서 바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막아주는 또 플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플랩을 연결해서 팩다운을 해주게 되면 측면에 유입되는 바람 또 눈 같은 거 막을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원타이거리스에서 좀 커버를 해줘야 될 부분이, 보완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팩이 하나가 부족해요. 지금 총 사용된 팩이 기본적으로 팩다운 4기퉁에 4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
뒷부분 플랩을 잡아주는데 뭐 2개를 해도 되지만 팩다운한 곳이 3개이기 때문에 3개를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들어갔죠. 그 다음 양쪽 폴대를 세우는데 2개 각각 1개씩 하나 해서 총 지금 9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어닝, 자 그 다음 어닝을 세우는데 2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11개죠. 하나가 원래 남습니다. 하지만 플랩을 세우려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랩을 하나 세우면 12개 다 사용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부족해요. 저기에 팩다운 할 게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물론 자연에서 나무 팩을 깎아서 해야 되지만 애초 지금 팩다운 할 수 있는 곳을 총 13개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3개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로 원타이거리스에서는 팩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타이거리스 방갈롭 2.0 버전 2.0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설치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폴대 연결식보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뭐 일반적인 팩다운만 잘 할 수 있다면 각각 모서리들 그 다음 뭐 전시될 부분에 막대기 우에서 이렇게 팩다운 해주면 텐트의 모양이 잘 잡힙니다. 설치는 쉬운데 설치 시간이 짧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나뭇가지를 구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 팩이 13개가 원래 주어진 게 맞는데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측면 부분에 플랩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나무를 또 하나 깎아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전실이 제공되기 때문에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통기성이 좋아서 사계절 다 사용해도 특히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구조의 텐트 같아요. 일단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야간에 방수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사계절 부시크래프트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괜찮은 구조에 그 다음 또 나름대로 아주 괜찮은 재질의 원단이 사용된 그런 텐트 같습니다. 이 방충망이 생각보다 그 구멍이 작지 않아서 작은 벌레들은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개미도 들어와요. 개미도 들어옵니다. 근데 모기는 안 들어와요. 모기는 딱 못 들어올 정도. 작은 벌레들은 보시면 들어서 움직이죠. 모기는 막아지는데 모기보다 작은 벌레들은 못 먹습니다. 특히 조그만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날라다니고 있어요. 방충망을 좀 더 작게 만드는 것도 제품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비가 좀 잠깐 그쳤습니다. 네, 아주 개방감도 좋고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시원하다 못해 좀 추운 느낌. 지금 옷이 좀 젖어서 말리고 있는데 이쪽 벤틸레이션 부분이라든가 이쪽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입구 부분은 굉장히 그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단점은 이제 모기장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아서 벌레가 들어오면 특히 개미가 들어와요. 개미는 이 틈 사이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크기입니다. 모기는 막아집니다. 모기는 막아져요. 나머지 애들은 그보다 좀 작은 애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얘가 지금 진드기입니다. 야, 진드기가 통과해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이 측면에 대한 부분이 벤틸레이션으로 해서 메시 망쳐야 되는데 구멍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풀과 붙어있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또 들어왔네. 그죠? 이렇게 풀과 붙어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이 진디 같은 녀석들은 쉽게 들어옵니다. 놓쳤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있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 시망이 작지가 않아서 이런 진드기들이 쉽게 들어옵니다. 이거 잠깐 멈춘 사이에 멈추는 건 아니죠. 지금 보습을 내리고 있지만 아까보다 강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텐트 주변 좀 체크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어닝이 크다 보니까 아주 팽팽하게 잡아당겨도 이 가운데 부분을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좀 처집니다. 그러면 처진 부분으로 이제 빗물이 고이죠. 그래서 아까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는 이쪽 가운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서 텐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저앉으려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어닝 한쪽만 잡아 당기되 기울여 주는 거 좀 낮게 해주는 거죠. 좀 낮춰주면 저쪽은 세우고 이쪽은 좀 낮게 해주면 물이 이렇게 대각선 쭉 타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시해주면 이제 폭우가 내리더라도 가운데가 처지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이 충분히 빠져나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이 텐트는 폭우에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레가 엄청 많네. 자, 원타이거리스에서 나온 역시 텐트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이제 접이식 우드 스토브입니다. 부피는 작은 편이에요. 손바닥 하나 정도니까. 하지만 무게감이 꽤 됩니다. 한 600g 정도 되기 때문에 무게감 좀 있어요. 좀 파우치, 보관 파우치는 좀 아주 휘질성도 좋고 남도 견고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티타늄으로 만든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무게감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휘대하고 다니기가 조금 경량 백패킹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무게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우드 스토브를 조립을 해봤는데 조립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이 구멍들이 뭐 공기 구멍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뭐 작은 장가지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립식 우드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 부분이 좀 크죠. 그래서 뭐 좀 굵은 가지를 미리미리 넣어두기에 좋은데 무게가 무거운 부분이 상세될 만큼 이게 굉장히 뛰어난 구조의 우드 스토브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넣는 게 위로만 이제 넣을 수 있게끔 거의 위로만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물건을 냄비 같은 것도 올려놓고 하게 되면 그럼 이쪽 부분에 차라리 홈을 깊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마크는 멋있게 들어있네요. 마크만 멋있게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실용성 부분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가지 넣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좀 그렇습니다. 여기를 크게 만들든가 아니면 앞부분 여기를 막고 여기를 크게 뚫어서 냄비나 쿡스에서 올리고도 여기서 이만큼 정도 공간을 마련해주면 이제 장가지 같은 연료를 주입하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우드 스토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주변에 나뭇가지도 많이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라 여러분들이 약간의 부시크래프트 스킬을 좀 응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장비도 좀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불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젖어서 아주 질겨졌습니다. 가죽 똑똑 부러지는 것들이 아주 잘 부러지지도 않고 질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바토닝, 습기를 먹게 되면 바토닝으로도 나무가 잘 안 쪼개져죠. 아주 질겨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섬유질에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나무까지 겉으로 제거하고. 테스팅 만들어야겠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이프는 제가 디자인한 이제 비박의 컨벡스 버전입니다. 컨벡스 버전. 이것도 가성비 나름대로 가성비 모델로 제가 디자인한 건데 가격은 한 6만원 정도 6만원 정도에 아마 판매될 겁니다. 지금 모기들이 지금 쉘터 쪽으로 지금 다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준비가 됐고요. 자,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수약을 조금 덜어서 모기가 장난 아니야. 현대적 기술 좀 사용해서 옮겨볼게 하겠습니다. 요즘 악천에서는 구디약이 중요한 불쏘시개가 된다고 했죠. 정말 생존 상황에서 이런 구디약만 있어도 불 키워내는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 고정을 좀 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키는 게 없네. 스토브가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좀 개선 사항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스토브가 생겼고 악천에서 이런 식으로 불쏘시개를 이용해서 불 피운다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진다는 것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젖은 장가지를 넣어도 숯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불이 살아납니다. 또 약할 것 같으면 또 구디약을 좀 더 넣어주면 그런 방법을 쓰셔서 불 키워내면 됩니다. 이게 물을 먹어서 아주 질겨져 버렸어. 나뭇가지도 안 부러집니다. 안 부러져.
글쎄요, 부러지지가 않아. 모기도 좀 쫓아낼 필요가 있어서 조그만 연기만 좀 피우겠습니다. 아, 모기들이 지금 사방에서 저한테 지금 다 달라붙었어. 방금 물방울이 뚝 떨어졌었는데, 여기서 떨어졌네. 지금 꽤나 빗방울도 굵어졌고 바람도 같이 좀 굵은 것 같은데, 아하, 이 안쪽 말고 바깥쪽을 보면 지금 모기장 때문에 안 보이는데 바깥쪽은 물방울이 하나 맺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톡을 있죠, 톡을 저기 쪽을 타서 이렇게 털어내거든요. 지금 이 메쉬망을 타고 여기 좀 떨어지고 싶어.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좋겠죠?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 개선을 시키니까. 여기로 들어오네, 여기. 이 메쉬망을 말아둔 톡을 이쪽 부분이 심실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타고 들어오네.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을 타고 들어가요. 여기 타고 여기 고여있다가 떨어집니다. 저기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마 제조사에서 이거를 여기에만 테이프 칠 게 아니라 안쪽 여기도 한 번 더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심 테이프가 안 되니까 본드 방식으로
심실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 돼 있으니까 떠 있다고. 그냥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좀 빗물이. 그러면 이제 적게 되어가지고. 차고는 지금 수건을 갖다가 치웠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 같습니다. 계속 이 턱을 이렇게 여기서 턱을 문제네. 저걸 바깥 방향으로 하든가 심택 철제가 아니면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잘 버텨내고 있어요. 어쨌든 이 텐트는 구조상 싱글월이죠. 싱글월. 벽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에 결로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 굉장히 날씨가 습한 상황에서는 결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팩감만 잘해주면 비바람에 잘 견뎌냅니다. 열심히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잘 만들어진 텐트 같아요. 지금 내일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느낌을 보면 텐트가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것만 더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흘러내린다고 해야죠. 투굴에서 이 부분 나중에 좀 개선하면 될 것 같고요. 승원이가 비바람을 잘 버텨내서 조금 좀 놀랍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바깥 상황 한번 볼까요? 아주 완전 여기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근데 방수포 하나에 방수포 어제 여기는 완전 물바다였습니다. 방수포 하나 깔고 싱글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이렇게 깔더라도 방수포랑 이 텐트 바닥과 사이에 약간의 결로만 있지 물이 스며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압이 약한 텐트 바닥을 가졌다 하더라도 방수포 하나만 깔아주면 물난리 피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나 바람에 의해서 텐션이 살짝 주저앉긴 했지만 특별하게 텐트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팩다운만 여러분 잘해주면 웬만하면 바람과 비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어제 바람도 세게 불었었거든요. 텐트팩이 없어가지고 나무로 깎아서 했는데 텐트팩 하나 더 회사 차원에서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3개가 돼야 돼요. 자, 아래쪽으로. 그래서 비가 올 때 저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비가 오면 한쪽만 저렇게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텐트라고 전 느껴집니다. 그리고 운치도 있고 설치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설치가 쉽다고 해서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폴대도 세워야 되고 팩도 많이 박아야 되고 뒷 나무까지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는 쉬우나 설치 시간 빠르지 않다. 하지만 그런 설치하는 과정도 재미있는 텐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원 타이거리스의 방갈로 2.0 텐트를 우천 상황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